안녕하세요. 아무리 봐도 무해한 리뷰 아무리입니다. 아무리에서 네 번째로 다룰 리뷰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살짝 예고했던 찐 중년들이 사는 진짜 이야기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입니다. 최근 10%라는 놀라운 시청률로 순항을 시작한 스리생2는 시즌1 또한 당시에는 센세이셔널했던 주 1회라는 파격 편성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채널에서 쉽게 도달할 수 없는 6%의 시청률로 시작, 14%라는 자체 최고 시청률로 마무리했을 만큼 시간이 갈수록 입소문을 탄 드라마인데요. MSG 조금 보태서 양언니는 스리생이 메디컬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자부하며 이번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시즌2부터 담그신 분들이 있다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도 긁어드리고요. 사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스리생은 응답하라부터 슬기로운 깜빵생활까지 연이은 성공으로 미포 타이틀을 얻은 신호노 PD가 세 번째로 메가폰을 잡은 시리즈인데요. 특히 스리생은 신호노 PD와 함께 응답하라 시리즈로 댕꿀 호흡을 자랑했던 이우정 작가님의 각본으로 진행된다 하여 방영 전부터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이 다소 부담스러웠는지 방영 전 티저를 통해 원대한 메시지나 의도 같은 건 없다며 이럴 거면 의학 드라마를 만들지 라는 네티즌 댓글을 보고 준비한 작품이라고 그 소소함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평범한 우리들의 조금 특별한 매일,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시작이 소소했던 아니든 양언니가 느끼기에는 말할 거리가 하늘 정도로 재밌게 본 작품이라 꼭 한 번쯤은 리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스포 없는 스토리 설명은 주인공 5인방 일명 구구주의 캐릭터 설명으로 대체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구학번 의과대학 동기로 만나 어느새 40살에 접어든 5명의 친구들. 함께한 20년의 시절만큼이나 많은 순간을 공유했고 그만큼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는 사이죠. 흔히 아는 남자 셋 여자 셋도 아니고 남자 넷 홍일점 한 명으로 이루어진 다소 흔치 않는 조합으로 조금 부족해 보여도 알고 보면 알아주는 실력파인 율제병원 의사쌤 5인방입니다. 일본인들이야? 지랄한다. 허차. 근데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 너무 좁은데. 한 놈도 안 오는 게 어디가. 먼저 이 무리의 유일한 홍일점 최송화는 5명의 멤버 중 유일한 여자지만 다른 멤버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사실은 실세죠. 작은 체구와는 다르게 굉장한 식탐과 바다 같은 마음씨 플러스 자타공인 뛰어난 수술 실력과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리얼 선배인 신경외과 부교수입니다. 그런 송화와 투탑으로 위대함 자랑하는 식탐대장 흉부외과 부교수 김준하는 역시 실력은 출중하지만 송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매우 까칠한 성격으로 환자와 레지던트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죠. 근데 냉혈한 또라이 플러스 투머치 까칠인 준환도 알고 보면 모두가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지키며 자신이 만난 환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진심인 츤데레 같은 캐릭터입니다. 준환이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모태신앙이 천주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착해 AKA 부처로 통하는 소아외과 조교수 안정원. 모든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렇다 보니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그 슬픔에서 쉽게 헤어나오질 못하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적응되지 않는 이별. 헤어날 수 없는 슬픔에 힘겨워하던 정원은 결국 의사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오랜 꿈이었던 신부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원이 소아외과 원탑 인기쟁이였다면 보다 더 큰 스케일로 율제병원 전체 인기 서열 1위로 통하는 간담 최외과 조교수 이익주는 병원의 모든 정보의 훤한 소식통이자 태생적으로 낄끼빠빠가 안 되는 오지라퍼로서 병원에서도 또 구구즈 사이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통하죠. 학창시절 때부터 같이 놀아도 혼자만 시험 잘 보는 재수없는 캐릭터인데 재수없다고만 하기엔 또 반칙적으로 재치와 인성까지 탑재하여 뭐 이런 완벽한 인간이 있나 싶은데요. 그런 익준도 지구 초월하고 우주 부시는 귀염뽀짝 아들 우주에게는 아직 많이 부족한 초보 아빠이기도 합니다.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40대 어엿한 의사가 된 지금도 마냥 장난기 많은 철부지 청춘 같지만 실력과 진심 다 갖춘 의사이자 아빠, 그리고 구구즈 멤버들과 함께하는 밴드에서도 보컬과 기타를 다 소화하는 다소 말이 안 되는 사기캐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준과는 정반대로 자발적 아웃사이더를 고집하는 산부인과 조교수 양석형. 사실 의사라는 직업적인 타이틀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하는 행동만 보면 맨날 엄마 찾는 마마보이에 늘 속을 알 수 없는 무뚝뚝한 표정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고 사는 남들과 어울리길 일부러 기피하는 캐릭터입니다. 그치만 그런 그도 진심을 다하는 것이 딱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만난 산모와 태아의 건강, 두 번째는 아픈 손가락 같은 엄마,
그리고 구구즈 멤버들입니다. 아무리가 뽑은 스리생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번에도 통했다. 신원호 이우정 사단 종특의 시그니처 케미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이제는 그 조합만으로도 흥행보증수표가 되어버린 신원호 이우정 사단이 응팔 시리즈 이후 다시 한번 의기투합한다 하여 그 조합부터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원호 PD는 KBS 예능극 출신이고 이우정 작가 또한 예능작가 출신으로 둘 다 예능계에서 몸담고 계셨던 분들인데요. 사실 이우정 작가는 KBS 간판 예능 1박 2일에서부터 나영석 PD와 예능 페어로 유명했는데 신원호 PD가 TVN으로 이적하면서 이 둘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이후 예능 출신인 신원호 PD의 드라마 도전을 함께 대성공으로 이끌며 예능꾼들이 만든 드라마도 재밌을 수 있구나를 몸소 증명해낸 장본인들이기도 하죠. 사실 이 둘이 함께한 역대 작품들 속에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키워드가 발견됩니다. 양언니는 그 키워드를 두 콤비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태 어디 숨어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뿅 나타나는 보석 같은 배우들. 두 번째는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는 대본과 이를 더 감칠맛 나게 하는 OST.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우 성동일입니다. 거의 신원호 PD의 페르소나인가 싶을 정도로 매 작품에 등장하는 성동일. 이번에는 안 나오나 싶었는데 역시나 나옵니다. 이쯤 되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페르소나가 킬리안 머피라면 신원호 PD의 페르소나는 성동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 인터뷰를 보다 보니 신원호 PD가 드라마에 첫 도전할 당시 막막한 마음에 밑도 끝도 없이 성동일 배우님께 SOS를 요청. 더 말도 안 되게 성동일 배우님께서 쿨하게 예스 한 바람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 의리가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뭐 그런 큰 이유는 없죠. TMI로는 그 당시 성동일 배우님은 미스터 고라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단 하루만 스케줄이 가능하다 전달하였고 신 PD는 출연만 해주신다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장면을 하루에 모아 찍었다고 하네요. 근데 신원호 이우정 작가의 시리즈에선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잘 아는 성동일 배우님 외에도 숨은 보석 같은 배우들이 한두 명씩 발굴되곤 하는데요. 신원호 PD는 그동안 익숙하고 매력없는 캐릭터보다는 처음이어도 매력있는 사람들이 좋다 라는 아집으로 캐스팅을 해왔고 그게 또 운 좋게 대중들에게 통하면서 많은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해왔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신 PD도 이번 작품만큼은 처음부터 시즌제를 기획하고 있었고 5명의 메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출연하므로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로 캐스팅하려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성사된 첫 캐스팅이 조정석 그리고 응답하라로 함께 성장한 유연석 배우님인데요. 근데 이분은 아마 스리생 전에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양언니가 생각하기에 이번 스리생의 최대 수혜자 최송화 역의 전미도 씨입니다. 사실 전미도 배우는 뮤지컬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스타지만 드라마 주연은 이번 스리생이 처음인데요. 워낙 송화의 역할과 비중이 많아 캐스팅을 고민하던 신 PD에게 1차로 조정석이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그 다음날 공연을 보고 온 유연석이 두 번째로 추천. 결정적으로 송화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전미도 씨의 연기를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해요. 죄송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럼 안 유명한 거예요. 추리만 있으면 되잖아. 난 필요 없잖아. 난 안 하지. 그럼 하면 되겠네. 익준이만 있으면 되잖아. 나는 필요 없잖아. 의사 같아. 그만큼 전미도 씨는 첫 드라마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죠. 사실 드라마 속 송화는 구구주 사이에서 손절당할 정도로 용납 안 되는 음지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앞서 말했듯 전미도 씨는 유명한 뮤지컬 배우로 노래 실력은 뭐 말해보여요. 근데 이런 음치 설정 때문에 노래 못하는 척 연기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기회도 준비된 자만 잡을 수 있다고 전미도만큼 탄탄한 연기력으로 스리생에서 포텐 터트린 몇 명이 있는데 그중 양언니의 픽은 바로 정겨울 역의 신현빈, 추미나 역의 안은진입니다. 사실 신현빈 배우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작품에서 전도연 씨 옆에서 기죽지 않는 연기력으로 양언니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봤던 배우님이었고 안은진 또한 김고은, 박소담, 이상희와 함께 전설의 한예종 10학번 중 한 명으로 다수의 공연 활동을 근간으로 찬찬히 필모를 쌓아가고 있는 배우였죠. 이처럼 숨은 보석 같은 배우 찾기는 이제 신원호, 이우정 콤비의 시그니처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노래, 그 중에서도 과거 노래입니다.
사실 응팔 시리즈에서는 시대적 배경으로서 과거 노래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지만 스리생과 같은 현대물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때문에 신원호 PD는 스리생에 밴드라는 설정을 부여하여 풍부한 음악 소스뿐만 아니라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래까지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았습니다. 사실 이 설정으로 인해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의사가 저렇게 밴드 활동할 시간이 어딨냐, 의사 5명이 저렇게 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게 가능은 하냐 라는 등 다소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면서 스리생은 메디컬 판타지 장르인가? 라는 논란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죠. 근데 감독 또한 이 부분은 자신의 욕심이었다며 어느 정도 쿨하게 인정한 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듣는 노래들이 드라마와는 별개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좋은 설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그니처 키워드는 뭐니뭐니 해도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는 이우정 작가님의 대본입니다. 스리생을 보다 보면 실없이 낄낄대다가도 어느 순간 의사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랠리에 긴장하고 또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감동과 눈물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강하게 몰아붙이듯 긴장감을 주다가도 심장에 물이 되면 안 돼요 하고 긴장을 확 풀어주며 편안한 장면들을 웃음을 주는 이우정 작가의 대본은 뭐랄까,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막 전 세계 1등 정도의 부담스러운 높이와 스릴은 아니지만 계속 찾아 타게 되는 편안한 재미의 청룡열차 같달까요? 사실 매운맛을 위해 과한 설정들이 난무하는 최근 몇 드라마와는 다르게 악역 없는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에서 나오는 편안함과 작은 조연들에게도 적절한 서사를 부여하는 등 캐릭터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따뜻한 시선들이 이우정 작가님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매력을 그대로 배운 정보훈 작가가 스리생의 전작 슬기로운 깜빵생활의 대본을 맡았었고 응답하라 시리즈와는 또 다른 스토리 전개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정보훈 작가는 최근 SBS 신작 라켓 소년단으로 새롭게 드라마를 선보였는데 슬쩍 봐보니 그것도 응답하라 재질로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계속 봐보고 이것도 재밌으면 리뷰 갖고 올게요. 무튼 이미 재미와 감동으로 증명된 신원호, 이우정 이 두 사람은 그동안 기다려준 스리생 팬덤에 보답하듯 시즌2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쉽지만 이번에도 주 1회 방영입니다. 굉장히 아쉽고 일부는 너무 감질만 나서 안 보고 참다가 종영하면 몰아보기 시전한다는데 양언니는 못 참겠어서 그냥 매주 본방사수 중입니다. 양언니가 소개하는 스리생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나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완전 소중한 구구주 멤버들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다 보면 오랜 소꿉친구들과도 사회에 나가 다른 커리어를 쌓고 결혼, 출산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성되는 것을 많이들 느껴보셨을 텐데요. 스리생에서는 그 찐친들이 병원이란 한 공간에서 멀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40대까지도 함께한다는 다소 부러운 설정을 보여줍니다. 촌티 펄펄 날리는 20살의 의대생 신분으로 만나 어느덧 40대의 어엿한 의사로 성장한 구구주 멤버들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드라마에서 접해오던 흔한 40대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여태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40대는 어른 포스 진하게 풍기는 부장님 이미지가 강했다면 스리생에서는 구구주 멤버들이 사회에서 또 한 번의 성장, 즉 무르익음을 경험하는 제2의 청춘기를 지나는 인물들로 그려집니다. 뭐 꼭 그렇게 큰 사건 사고 없이도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구주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편안함과 함께 공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는 극중 배경이 되는 율제병원이 우리가 사는 한 세계의 앞쪽판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구구주들도 조금 더 삶의 지혜와 여유를 얻었을 뿐 이전에 소개했던 스타트업에 고군분투하는 20대 청춘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나이가 4로 시작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양언니는 뭐 소위 대학병원 의사라는 타이틀보다 보통 사람이라는 면모에 집중되는 구구주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편안한 대리 힐링 모먼트를 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양언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한마디로 이모, 여기 메디컬 드라마의 전형적인 매운맛 빼고 달콤 짭짤 쓸쓸 담백하게요 라고 정리하고 싶네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병원 속 이야기와 설정이 다소 판타지 같다는 평가도 덜어있지만 양언니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자체가 따뜻하고 휴머니즘 넘치는 방면을 비추려는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 보니 의아스럽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포인트들은 없었고 오히려 요즘 같은 코시국에 고생하는 의료진에 보내는 헌사 같은 드라마라고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리생에서는 역대 히트쳤던 낭만 닥터 김사부, 하얀 거탑 등등 메디컬 드라마에서 공식처럼 여겨졌던 디테일한 수술 장면이나 지저분한 정치 싸움 막 이런 거 기대하신다면 그런 피곤한 장면들 한 개도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오히려 인간 냄새 폴폴 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찾으셨다면 여기 의사들과 환자들의 인간미 넘치는 메디컬 힐링 맛집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특히 과한 설정과 억지스러운 서사의 컨텐츠들에 지쳤던 분들, 응답하라 슬기로운 시리즈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재밌게 본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지금도 매주 스리생투 본방사수를 하면서 남아있는 방송분이 한 회 한 회 줄어드는 게 너무 아쉽지만 계속 응원하며 지켜볼 예정입니다. 메디컬 드라마를 보고 내가 힐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처럼 뜻밖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이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계의 한 획을 그은 슬기로운 생활의 추천 리뷰는 이만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남녀노소 함께 볼 수 있는 착한 맛 가득한 작품이었다면 다음은 후방주의, 애애들은 가라 컨텐츠로 돌아올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양언니는 그 어떤 리뷰든 스포는 없을 거란 걸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아무리 봐도 무이한 리뷰 아무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